오늘 강의는 나경원 의원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경원 의원은 소명의식을 가져달라. 이런 북두시민혁명군의 그 어떠한 예언적 혹은 한국 미래 정치를 내다보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은 극한 투쟁을 가지고 있는 전쟁 상태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패배한다면 개인적인 생명도 끊어야 하고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는 엄한 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진영, 그를 바치고 있는 진영의 패망까지 부르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먼저 그 한국의 지금 현재 정치 현실을 바라볼 때 안일하게 어떻게 이래 권력 투쟁으로 툭탁툭탁 하다 끝나겠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투쟁이 된 것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저지른 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여러 가지 사건이 취합이 되면은 그 예전에 동작 얼구에서 나경원 의원 그 지역구에 공천을 받지 못했던 판사 출신 그 국회의원이었던 전 국회의원이 말했잖아요. 자기가 판사로서 이재명의 공범의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이재명은 최소 무기징역이라 했잖아요. 지금 그 공범의 그 판결문만 봐도 이재명은 최소 무기징역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개인적인 무기징역은 지금 현재 사형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그 죄는 정치범도 아니에요. 부정부패범이에요. 사면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중범죄라는 것은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번 권력 투쟁에서 지게 되면 이재명이 15년의 징역은 최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기징역이 한 15년 살면은 가석방 대상이 된다든가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금 70이 넘어서 80 가까이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밝혀질 범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권력층이니까 감추어져 있지만은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지 않고 국회의원의 자격이 박탈이 되면은 아무 권력이 없어지면은 이재명에게 협력했던 하수인이라든가 온갖 범죄가 다 밝혀질 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쟁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온다 이러면은 상대방도 칼보다 더 큰 폭탄이나 총을 들고 와야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몽둥이를 가져온다면은 이쪽은 더 큰 몽둥이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죽기로 싸우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싸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상대성으로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어떤 의미에서 비상사태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국가를 보호하고 이런 그 극단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이재명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윤석열의 변호에서 나왔어요. 뭐 계속되는 탄핵이라든가 예산 집행을 방해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바로 풀어선 지금 극단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나도 극단적으로 국가를 보위해야 될 책임을 다한 것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원인은 이재명이 간단하게 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정도 같으면은 이렇게 큰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근본 원인은 이재명의 범죄에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조금 확대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이 싸움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범죄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재명 하나로 끝날 수 없다. 그 진영을 뿌리채 뽑겠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의 죽기 살기의 싸움에서 이재명이가 지면은 이재명이도 죽지만은 그 이재명의 뒤를 바치고 있던 그 진영이 뿌리채 뽑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영이 총동원이 돼서 지금 이재명 명의를 방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우파도 총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범죄가 커지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됐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 세력과 진영이 완전히 박살나는 싸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아주 극단적이고 치열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현재 상황의 투쟁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 아닙니까? 누가 죽든지 끝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을 치고 난 뒤에는 그 새로운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덧없는 그런 시대 정신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 차기 대통령은 한 진영이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진영에 남아있는 패잔병들을 다독거리고, 뭐 미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도닥거리고, 그러면서 국가의 국민들이 파괴된 심성, 분열된 이런 어떠한 그 마음들을 도닥거리고 통합을 해 나가는, 그러면서 새로운 그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설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보듬고 그 등을 두들리면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이런 입장에 있을 때 북두 시민혁명군은 현재 드러난 사람으로서는 나경원 의원이 아닐까.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경원 의원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해방 이후 한 80년 동안 국가 건설, 쉽게 말하면 국가로서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국민들을 훈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시절,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대통령들은 그것을 간신히 지키고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 세련되어졌다. 그러나 근본성은 국가 성립,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유민주주의가 숙달되고 선진화되고 국민의식도 그 조그마한 행복, 그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자기만족, 경쟁을 하면서도 그 경쟁을 누구뜨릴 수 있는 자기만족, 거기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이 오로지 경쟁, 정치권도 오로지 권력투쟁, 이런 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껏 해왔던 영웅 같은 지도자, 목표 지향이라 할까, 혹은 성취 지향의 영웅적인 지도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왜? 또다시 그런 영웅적인 지도자가 나온다면 또다시 권력 투쟁을 해야 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준으로는 위험하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잠깐 쉬어갈 때이다. 뒤돌아보고 국가 목표를 재설정하고 잠깐 쉽게 말하면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 때다. 그동안 너무 급하게 달려왔다. 너무 싸웠다. 그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목표 간에, 우리 국가 목표 간에 대해서 너무 싸워왔다. 그러니 이제는 영웅적인 지도자를 바라지 말고 목표에 그 집착하는 지도자를 가지지 말고 서로 보듬고 조금 철학적으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북두 시민혁명군은 한국의 정치 슬로건으로서 가장 훌륭한 정치 슬로건을 손학규 그 의원이 제창한 저녁 있는 삶, 아주 그 말 표현이 여유가 있고 그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 손학규 의원이 제시한 저녁 있는 삶을 북두 시민혁명군이 살아오면서 들었던 정치 슬로건으로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서야 된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잘할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 남을 보듬고 통합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좋아요. 그 두 번째로 그 영웅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실천적인 이런 남성보다 조금 쉬는 이런 그 통합의 과정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참 마땅하다. 그 여성이 요즘 3F 시대라 하잖아요. 그 프메일 여성, 필링 감성,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어떤 가상의 세계.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3F 시대에 나경원이 참 어울린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검증된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5번인가 6번 한 아주 훌륭한 여성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사이에도 조금 그 환경이라는 거에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가면 그래요. 군대 가면은 쫄병일 때 굉장히 맞는 그 쫄병 시절을 거치면은 그 쫄병 때는 자기는 절대 그 고참이 되면은 밑에 쫄병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쫄병 시절에 많은 박해라든가 기합을 많이 받은 그런 시절을 지내서 이 고참이 되면은 굉장히 쫄병을 괴롭힙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워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변호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니도 좀 맞아야지. 뭐 이런 원리가 있듯이 다음에 정치 지도자는 조금 뭐 소년공인이 뭐 고등학교를 나왔니 가난했니 벼락 출세를 했니 이제 이런 정치 지도자는 배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쫄병하고 똑같아요. 그, 그 기합을 많이 받은 쫄병하고 똑같아요. 이재명이 보세요. 그 살아왔던 그 과정이 그렇게 험하니까 아버지도 무슨 동네에서 그 담배 판 돈, 북두 시민혁명군은 시골 생활에 대해서 살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말을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 저 경북 지방이라든가 이 산골 지방에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그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밭밖에 없으니까 그저 봉화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안동 그 주변에는 그러면은 그 이장이 그거를 거두어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농협에 가가지고 수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들고 도망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담배가 제법 그 고소득 작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시골에서는. 이장이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장이 뭐 비료도 나눠주고 뭐 이런 봉사 같은 걸 하니까 그 주민들한테 비료를 파는데 비료값을 안 주고 이러면은 자기가 물어야 되니까 대납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장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장을 하게 되면 집안이 좀 망하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하고 술 먹으러 댕겨야 되지. 마을 무슨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어기는 물으러 댕겨야 되고 비료 같은 게 나오면 배급을 해줘야 되고 이러고 돈 거다로 댕겨야 돼. 비료값 받으러 댕겨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대납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볼 수 없잖아요. 뭐 이웃에 뭐 대납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 집안이 자꾸 그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무 억울하게 산 사람이 정치 지도자를 하지 말자. 이런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냥 무난하게 자라고 또 무난하게 성장하고 가정도 그 여유 있게 살면서 이 정치도 좀 여유 있고 이런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북두시민혁명연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절대로 지금 다음 대통령이라면은 40대라고 하면은 80년생이잖아요. 그때 가난한 사람이다. 벼락 출세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우리 국가 수준에 맞는 평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그 뭡니까?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이런 사람을 제외시키고 싶어요.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미국처럼.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나경원 의원으로서 적합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경원 의원은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정상적인 성장을 하면서 자유라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가 자유를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소년공으로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가 따라가야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자유주의지만 자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로지 돈 때문에 억압받았기 때문에 자꾸 공짜로 국민들에게 배급해 줘야 된다. 그것도 이재명의 성장 과정에서 그 학습된 하나의 삐뚤어진 심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나경원 의원은 경쟁시험을 쳐서 이 엘리트라는 거, 이 사회는 엘리트로 의해서 지도자에서 의해서 이끌어지고 그 지도자가 훌륭함으로써 이 경쟁이 공정하고 또 부유하게 해줌으로써 자유를 실질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경원 의원은 전라도 출신인데도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도 정치적인 시련도 있었고 이런 속에서도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가 온갖 전라도 출신이라고 그 자유우파 정당 내에 박해를 받았지만은 꿋꿋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이념 투쟁에서도 나경원 의원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지금의 시대 정신은 다음 차기 대통령의 시대 정신은 지금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분열된 심성을 통합시키고 아우르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그리고 어린 시절 정상적으로 자랐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 5선인가 6선의 정치 경험으로서 그 타협과 협상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 경험 그 약 한 20여 년간 5선이만 20년이잖아요. 6선이만 24년의 정치 경험을 통한 그 고비고비마다 있었던 그 경륜 자신이 경험했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풀려갔다라는 이런 경륜으로서 통합된 마음을 정치적인 협상과 혹은 결단 이런 것을 충분히 경험한 지도자다. 이런 요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를 지켜내려고 하는 투쟁력
그 실천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서 공산 좌파의 비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자유우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비근한 예로 언론에도 나오지만 나경원 의원이 얼마나 투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생긴 건 아주 갸날프지만 국회에서 무슨 뭡니까 의결을 할 적에 공산 좌파들이 그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의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나경원 의원이 그 공산 좌파들이 쉽게 말하면 국회 본회의장 문을 잠그기 위해서 들고 있던 바루라는 게 있어요. 바루 못 빼는 거. 이만 한 1m 이상 되는 세막대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걸어서 빼는 그런 연장의 일부인데 그 건축 공사장의 연장의 일부인데 그 공산자파들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어떻게 했든지 그 나경원 의원이 그걸 뺏어 들고 와가지고 이거로 문 열고 들어가자. 우리가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지 이래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 좌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바로 이런 별명을 지었어요.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공산 좌파가 그런 일을 했다면 투쟁력이 있고 당의 충성심이 강하다고 훈장을 두고 그 당직도 막 이래 보상을 해주는데 이 자유우파 이런 얼빠진 놈들은 무슨 기회만 되면은 공산 좌파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당내 싸움에 경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그 얼빠진 놈들이 자유우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경원 의원같이 투쟁을 하면 이런 그 뭡니까? 손해만 보니까 투쟁력과 충성심을 그 당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손해잖아요,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에는 그런 투쟁력과 충성심을 보이지 않고 기회주의적이고 배신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산좌파가 덮어씌워 놓은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는 그런 경쟁자 때문에 그 자유우파는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배출할 수가 없어요. 저 양자를 들여다오는 거예요. 이해창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양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자유우파의 정당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미국식 그 당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지금 공산좌파는 유럽식 정당제도예요. 뭐냐면은 하급 당원으로 입당을 시켜가지고 정치 교육을 시키면서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국회의원으로 배출시키는 거. 그래서 선거를 한다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선거를 도우면서 선거를 배우고 벽보를 붙이러 다니고 연설을 하고 당내 조직 관리를 하고 이런 거를 배워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비해서 자유우파 정당 미국식은 조금 사회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영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산 좌파들의 그 정당은 조직력이 아주 끈끈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서로 같이 일을 하고 동지의식을 느끼는데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 체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단합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대통령 후보만큼은 당내에서 배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간에 들어서 전부 다 외부 영입 인사예요. 더구나 배신하고 탈당했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에 충성을 하고 그 충성심에 바탕한 투쟁력이 나오겠나 이겁니다. 이런 지금 자유우파의 당내 체질 개선을 위한 선례로서도 이번에는 당에서 정치적 경륜을 쌓은 나경원 의원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유우파 정당의 조직력도 강해지고 충성심이 높아간다 이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도 미국식으로 당원들을 충원한다. 조금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구의원을 나가보겠다.
뭐 시의원을 나가보겠다 이렇게 영입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칭찬은 못할지언정 그 노력해 오면서 당에 투쟁한 사람을 공산자파들의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이런 일은 그만두고 또 그 비난을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하면서 외부에서 영입하는 이런 거는 이제 그만두자. 그러니까 지금 당내의 지도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해도 조금 밖에서 커가지고 언론에 조금 얼굴만 내밀면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배신 이런 거는 자신의 몸집을 부풀리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자유우파 정당의 문화다. 그러니까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 어떤 그 뭡니까 의결에 있어서 당론을 무시하고 지잘난 척하고 돌출 행동을 하고 이런 행위가 자유우파에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이 자기의 똑똑한 맛 혹은 잘난 맛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경원 의원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깊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만큼은 당내에서 선출하는 이런 자유우파 정당의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자.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두시민혁명군이 설명한 나경원 의원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나경원은 겸허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영웅주의라든가 자기의 목표 성취 혹은 목표 지향에서의 영웅주의를 배격하고 자신이 잘났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역사적인 소명의식으로 기다려야 한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 이 한 몸을 던지겠다. 내가 그래서 정치를 했다. 나는 여기에서 만족하고 어떤 욕을 듣더라도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한국의 그 지금 현재 국가 목표를 성장이 아니라 그 원수, 질적인 성장의 그 목표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하는 이런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나경원 의원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동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는데 그 내용은 어떨지라도 그 제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 통치자,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 최고 통치자가 가져야 될 덕목을 그 왕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었던가 혹은 왕으로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책들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기다리면서 제왕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거를 자신에게 받아들이면서 한국적 현실과 대비하면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희망입니다. 지금 차기 대통령은 굉장히 행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반국가 세력이 굉장히 득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걸어온 큰 싸움, 악질적인 싸움, 자기의 사법 처리를, 사법적인 위기를 막으려고 하는 극악적인 싸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켜가지 않고 정면 승부를 벌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기지 않겠느냐 하는 국민들 여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산 좌파 그 도둑대들 완전히
발본색원 뿌리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고 우리 국민들을 통합시켜서 선진한국, 질적인 향상을 위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크게 욕심내지 말고 그 원수, 그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시대 정신에 적합한 지금 현재 드러난 인물로는 나경원 의원이다. 그리고 이제 자유우파 정당에서는 외부 영입은 그만두자. 최소한 배신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배신자가 다시 기어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런 일은 이제 그만두자. 그런 의미로서 더욱 적합한 인물이 나경원 의원이다. 이런 강조를 계속 강조하면서 차기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북두시민혁명군의 희망을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